이강수의 모정 들어갈게. 이 작품은 1917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작품이라고 알아두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매신보, 그러니까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이야.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었고, 이 소설에서는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이라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형성한 소설이 된다.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것을 민중에게 뭔가를 가르친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또한 이영식, 박용채, 김선영, 여기서 이제 새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삼각관계로 일어나거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연애에 대한 근대적 관점을 새로운 재미로 보는 연애 소설로서 주목할 작품이다. 하지만 이 형식의 말이나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폄하, 그리고 지식인의 태도, 서구와 일본을 향한 무비판적인 동격은 한계로 지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글 소설 곳곳에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전통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강수라는 그 작가가 후에 이제 친일 활동을 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지. 자, 이 글의 주제는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을 다루고 있다. 줄거리는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영식은 김 장로에게 교회 장로자 요청으로 그에 따른 김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형식은 선영에게 호감을 느끼나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지사의 딸인 영채를 만나 영채와의 관계도 고민을 한다.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 아까 자기 호감을 느꼈던 딸이었죠. 박진사의 딸 경성학교의 배학감에게 거탈이 되자 절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영채는 기차의 동경에 유학 중인 병욱을 만나 마음을 바꿔 같이 유학을 결심하게 되고 형식은 선영과 약혼을 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기차에서 영채와 영을 만난다. 그들의 공경에 처한 수재민 구한 후 함께 교육으로 조선을 계몽할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래서 등장인물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형식이 등장을 하죠. 형식은 학교 선생님이야. 자, 우연찮게 선영이라는 학생을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미 형식에게는 약혼녀가 있죠. 누구죠? 영채라는 조선의 전통적인, 여기서 전통이라 할게요. 전통적인 여인과 이제 약혼 관계 이룬다. 자, 이 와중에 영채의 아버지가 어떤 불의의 어떤 일 때문에 영채가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됩니까? 가문이 몰락을 하며 기생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되고, 영채는 이제 고향을 떠나 가는 와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네, 병욱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같이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형식은 그때 바로 선영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커플은 기차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며 조선의 어떤 계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이 글의 끝을 맺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을 한다.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오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그러니까 일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선영에게 사랑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대. 선영은 누구야? 자기의 과외라는 과외 학생이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선영의 자기에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자, 아무래도 영채랑 비교가 되겠지. 영채라는 인물은 어때요? 전통적인 여성이란 말이야. 전통적인 여성. 훗날에 조금 바뀌긴 하지만 전통적인 여인이지만 선영은 그렇지 않거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여성이란 말이야. 분명히 서로 태도가 대조를 이루겠죠.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형식의 기본이 되긴 하죠. 영채한테 끌리기는 호감을 느끼긴 하지만 영채가 아니라 선영에게 호감이 있지만 자기가 과연 그녀를 사랑하나? 라고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 하고 대답은 하였다. 이제 결혼할래? 라고 했더니 예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일까? 또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까? 라는 뜻일까? 자, 근대 이전의 결혼관이 나오지 얘들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질서 하에 놓인 나라였고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놓이고 개화기를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자유연애관으로 바뀐단 말이야. 사실 무정이란 작품이 바로 이렇게 근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혼관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네, 자유연애로 바뀌게 되죠. 개화기, 그죠? 바뀌는 그런 모습에 속한다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어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은 하는 거예요. 형식은 선영 또한 그런 마음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선영이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병국의 그 아내는 누군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하면 불쌍한 선영을 희생합니다. 자, 뭐 하는 거죠? 자신의 뜻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의 생각을 볼 수가 있지? 형식의 사고를 알 수가 있지요. 그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부모에 따라 하는 것은 어떻다? 불행하다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혼관을 형식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 밑에 괴로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요. 남의 일생을 희생해서 그쵸.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 밑에 괴로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형식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도에 그러니까 사람된 도리에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에 어그러짐이 그러니까 잘못됨이 아닐까? 잘못됨.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진짜 선영이 날 사랑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야.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잘못된 거다. 즉 사람의 도리로 억울하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 형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글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작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식의 내면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야? 형식은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랑이 있는 결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했다. 그 이튿날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 있는 힘을 다하여 말했다. 선영씨 한마디만 물어볼 생각입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이 나듯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줘야 합니다. 이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하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형식은 가슴이 잠옷 울렁울렁한데 라고 했어. 사생이 달인 큰 판결, 이게 죽고 사는 거죠. 죽고 사는 것.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형식의 입장에서는 형식은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근대식적인 사랑이 없는 결혼을 원치 않아. 그치?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궁금한 거야. 그쵸? 선영이 마음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녀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죠? 여기서도 당시 이걸 볼 수 있어.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대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야? 현대적으로, 근대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선영도 이렇게 책임 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슨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면서 간단히 이해하였다. 약하던 날 대답했던 얘와 다름이 없는 얘였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했다. 왜냐면 정말 계속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그 얘라는 게 부모님의 설득에 의한 예요라고 정말 답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약혼이 결국에는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선영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그러니까 참뜻이라는 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인 거죠.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는 눈이 둥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형식이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걸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이 아니다. 이미 결혼을 하기로 말을 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보다는 아내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근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어떻다. 그 구시대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선영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네, 영어를 배우고 있는 신식 여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떠나서 아내의 의무를 생각을 하잖아. 설령 이렇게 신식 공부를 하는 그녀일지라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런 모습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형씨가 정답게 되도록 힘을 썼으나 정답게가 아니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부부관계로서의 아내의 역할, 즉 아내의 역할만 생각을 한 거지. 그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정답게 있지 않으면 내가 어찌하겠다 거기까지도 생각한 게 아니란 얘기야. 형식의 질문은 선영의 이는 천청병력이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냥 결혼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사랑은 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이니까 물어야지요. 여기서 두 사람의 가치관의 태도가 볼 수 있지요. 그런 말씀을 물었어요? 라고 묻는 건 정말 선영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을 물었냐는 거 뻔한 얘기를. 그랬더니 당연히 어때요? 형식 입장에서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다. 라고 본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질문에 따라 어떻죠? 여기 근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근대적 관점과 그리고 구시대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의 관점, 즉 두 가치관에 뭘 볼 수가 있다? 대립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봤을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식은 사랑이 먼저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죠. 선영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든가 아니라든가.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을 물을 필요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무엇을 무엇하랴. 그래서 웃으면서 선영은 이렇게 말을 한다.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라고 했더니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것이 피차 서로에게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짓기 전에 일이라는 건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확정?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이 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즉 어떤 거죠? 사랑이 없는 결혼이지. 선영은 너무 무서워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에 따라 약혼한 것 자체가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식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약혼했다는 것을 깨트린다는 말씀이십니까요? 하는 선영의 눈날 까닭모로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그런 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다. 아, 예, 그런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선영 씨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요?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면요? 약혼은 무효지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형식은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어떻다고 생각해? 선영을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선생님께서는요, 저야 선영 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형식은 선영을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한 거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죠.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을 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씨의 진정으로는요. 자, 성경이라는 것도요. 근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재이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아직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냥 가문과 가문의 연관이지 사실 결혼이라는 게 원래는 뭡니까? 사랑이 먼저고 이게 1번이고 결혼이 2번이잖아요. 하지만 근대적인 결혼관 안에서는요.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가문이 맺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그죠? 부모님의 그냥 결정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대적인 결혼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영이가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이런 이 폐지하고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게 만든다는 거야.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는
얼마큼 애원하는 듯 하나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면 형씨는 꼭 죽을 것 같았다. 꼭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만든 재판관의 입술과 같았다. 선영은 이제 머리가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지.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지. 사랑이 뭐가 중요한 거지? 왜 저렇게 나한테 묻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식의 비창한 얼굴을 보며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왜냐면 약혼이 깨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해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다가 얘가 변하여 아니오할 것이 무서워 꾹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러워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린 듯 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주어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여 선영이가 마주 꼭 지어주길 바라였으나 선영은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영은 인사도 아니하고 형식의 나가는 양을 보았다. 자, 여기 글 안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이성 관계 이런 것들과 근현대적인 모습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볼게요.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과 그리고 선영의 생각을 각각의 인물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된 지문에서 서술자가 약혼에 관한 형식과 선영의 대화를 서술하되 두 인물의 시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인물의 방식의 차이는 형식은 사랑을 하냐라고 물어보죠. 그것은 즉 약혼은 사랑에 기초해야 되고 사랑이 없는 건 무효다라고 보는 거야. 선영은 그런 말을 왜 묻습니까? 아내가 지아벨을 사랑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하죠. 당사자의 사랑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것은 자신의 의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식과 선영의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는 형식과 선영의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하는 것 통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대화를 통해 어떤 걸 볼 수 있죠? 근대 초기에 개인의 어떤 자율성, 사랑에 기반한 근현대적인 연애관, 그리고 당대 지식인들의 어떤 고난과 성찰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